기적적으로 제외한 보니와 쿠마를 죽이려 하는 해군 대장 키자루. 이에 베가펑크는 키자루에게 마음이 없는 슬픈 남자라 말했고, 베가펑크의 말에 키자루는 눈물을 훔치며 좀 더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올 걸 그랬다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세터는 에그헤드에 버스터 콜을 발동시키는데, 이에 섬 안에 있던 해군들은 전부 도망치고 섬 밖에 있는 해군들은 전원 포격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버스터 콜이 발동되자 돌중장은 세턴성과 키자루에게 전함으로 피신하라 말하지만, 세턴은 나와 키자루는 섬에 남겠다 말하며 준비가 갖춰지는 대로 포격하라 명령하고, 키자루 또한 서두르라 명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베가펑크는 나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니냐며 이 에그헤드엔 온갖 학문에 최신 연구 성과가 새겨져 있다 소리치며, 여길 부수면 과학의 진보는 100년 늦춰지게 버스터 콜을 중지해주길 세턴과 키자루에게 부탁하지만, 세턴은 아직도 숨기는 게 있는 거냐며 그것도 세계 정부에 방해되는 물건으로 진보 따윈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베가펑크는 인류를 위해서라 말하는데, 그럼에도 세턴은 어제 섬에서 탈출한 배는 이미 추격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로 그 안에 공백의 100년에 대해 뭔가를 안자가 있을지도 모르니 누구 하나 살아남지 못하도록 군함을 보냈다 말합니다. 세턴의 말에 베가펑크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죄도 없다고 분노하지만, 세턴은 전부 내 놈이 끌어들인 거라며 오하라와 마찬가지로 법을 어기고 탐구의 욕에 이기지 못해 과거를 들춰냈다 하죠. 그리고 에그헤드 섬 내에 해군들이 대부분 대피하자 해군들은 파시피스타와 함께 공격할 준비를 마치는데, 이에 밀짚모자 일행들도 서둘러 진공 로켓을 타고 높은 곳에 있는 영구층으로 향하며 영구층에 있는 인물들과 만나려 이동합니다. 한편 영구층에는 버스터 콜이 발동됐다는 소리에 초파와 우솝은 공포에 떨고, 나미는 빠르게 탈출 계획을 세우는데, 나미는 상디에게 공장층에 루피가 있냐 물어보며 그쪽 상황을 말해달라 말하고, 조로가 아직 루치에게 애를 먹고 있어서 그걸 막으러 징배가 가고 있다 알립니다. 이어 나미는 그 로봇은 키자루한테 파괴당해 뒷문으로 베가포스 1을 사용해 해안까지 나른다는 탈출 작전은 더 이상 쓸 수 없다며 다른 방법으로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우솝은 버스터 콜을 몇 번이나 당하는 거냐며 빨리 서둘러서 도망치자 소리칩니다. 그리고 써니호에 있던 일행들은 부룩의 기술로 섬구름을 얼려 이동하고 있었지만 마지막에 세우는 법을 몰라 당황하는데, 그 순간 버스터 콜의 포격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에그헤드 공장층은 포격에 파괴되고 베가펑크는 이를 보고 좌절하는데, 이에 세턴은 키자루를 압박하고 결국 키자루는 슬픈 감정을 억누른 후 베가펑크를 암살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공장층에 있던 일행들은 다행히 진공 로켓을 타고 영구층으로 올라가는데, 하지만 이를 지켜보고 있던 키자루가 빛의 속도로 이동해 천총훈검으로 진공 로켓을 두 동강 내버려 영구층으로 올라가던 일행들은 전부 떨어지죠. 이를 본 상디는 키자루를 막기 위해 움직이지만 파시피스타는 떨어지는 이들을 조준하고, 이러한 상황에 세턴은 보니와 쿠마를 쏴죽이라며 목숨을 버리고 살린 딸이 자신의 클론에게 살해당하는 어리석음이 최고이지 않느냐며 버러지에게 잘 어울리는 어리석음의 극치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베가펑크는 보니 내가 해적이 되었다고 들었을 때 내 뇌를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로질렀다며 해군의 명령으로 아비의 모습을 한 파시피스타가 딸이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너를 꿰뚫는 걸 생각했다 말하는데, 그 순간 음식을 전부 먹어치운 루피가 해군에게 발견되어 체포될 위기에 처한 장면과 에그헤드 탈출선 격파를 실패했다며 자신들을 공격한 그 녀석들이 에그헤드로 향했다는 해군의 상황과 함께 원피스 1139와 애니는 끝이 납니다. 이번 화에서 에그헤드 탈출선을 추격했던 해군이 의문의 인물들에게 격추당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들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이들은 검은수염 해적단으로, 검은수염 해적단은 몰래 에그헤드로 침입해 니카 루피의 공격으로 날아가 쓰러져 있는 세턴에게 다가가며 오루 성이 이런 곳에 떨어져 있다 말하죠. 이어 카타리나 데보는 도대체 무슨 능력이냐며 오루 성이 하계까지 직접 행차한 건 처음으로 덕분에 살았다며 세턴을 다리를 만진 후 이걸로 임무 완료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세턴은 내 놈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물어보며 임펠다운 레벨 6의 강자들이 누군가의 밑에 들어갈 줄은 생각도 못했다 하는데, 이에 카타리나 데보는 티치는 특별하다 말하고 세턴 또한 티치의 핏줄이 특별하다 하죠. 세턴의 말에 데보는 알고 있었냐 묻고, 세턴은 묘한 움직임만 보이는 내 놈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물어보는데, 이에 검은 수염 해적단 카타리나 데본과 바노거는 세계라 말하며 사라집니다. 이렇게 티치는 남다른 혈통을 가진 인물로 묘사됐는데, 실제로 최근 엘바프 에피소드 회상에서
갓벨리에서 최후를 맞았던 전설의 록스 해적단 선장. 록스 디 지베기 티치의 아버지로 밝혀져 세계라고 말한 티치의 계획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티치는 록스의 계획을 잇고 있는데 회상에서 드러난 록스의 계획은 천룡인들이 사는 성지 마리조아의 함락으로 과거 록스는 56년 전 성지로 쳐들어가 국왕 5명을 피습하고 유괴하여 성지 최신부 꽃의 방에 들어갔지만 이러한 소동에도 아무런 반응도 안 하는 이물을 보며 자신이 데비 존스의 숭배자라 소개한 후 나는 이곳에 돌아올 거라는 말을 남기죠. 이어 록스는 도망치다 해군 대장을 살해하고 당시 세계 정부와 교섭을 하기 위해 몰래 침입한 엘바프 국왕 하랄드와 충돌하며 하랄드가 심상치 않은 인물인 걸 알아챕니다. 그리고 성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록스는 시간이 흘러 마리조아로 향하는 대량의 천상금을 실은 배를 습격하고 심지어 정의의 문을 파괴하고 다시 도주. 록스는 이 자금과 배를 가지고 해적 사업에 뛰어들어 해적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데비백 파이트로 쟁쟁한 선원들을 긁어모아 하랄드가 있는 엘바프로 향하죠. 이후 록스는 하랄드가 있는 아우르스트 성으로 가 하랄드에게 내 동료가 되달라 제안하지만 하랄드는 너희 따위랑 손을 잡으면 타국의 신뢰도 한순간에 없어진다 거절합니다. 이에 록스는 그럼 세계 정부가 세계를 지배해줬으면 하는 거냐 묻고 록스의 말에 그건 아니지만 모두가 평등해질 수 있게 대안을 모색하는 중이라 답하며 록스의 동료에게 이런 놈한테 붙으면 파멸할 거라 하는데 이에 시키는 우리는 자립하고 있는 거로 록스가 죽어도 우리들한테 아무 지장 없다 말하고 과학 강도 스튜시는 그의 계획이 매력적이라 돈을 잔뜩 벌 수 있을 것 같다 말합니다. 또한 웨스트 블루의 갱돈 말로는 하치노스라는 섬을 들어본 적 있냐며 각국의 감옥에도 못 들어가는 흉악범들이 추방당하는 섬이라 알리고 해적 에드워드 뉴게이트는 식량도 없이 그저 죽음을 기다릴 뿐인 무인도라 말하죠. 그리고 해적 교조 왕직은 최근 그놈들이 살아남아서 도당을 결성하고 있다 알리는데 밀수 해적 간제이가 말하길 그 이유는 그 섬에 금광맥이 있어 그걸 듣고 암흑가의 조직들이 출자해서 죄인들이 엄청난 부를 얻었다 전합니다. 이에 록스 또한 섬으로 가는 놈들도 막강한 죄인들 뿐 접근하면 죄다 털어버려서 정부랑 교섭할 거로 해적섬의 보물은 우리끼리 나눠 갖고 정부에게는 돈만 받고 넘기지 말자며 하치노스는 우리가 지배하고 섬의 멍청이들과 같이 해적의 낙원을 건설하자 말하죠. 이어 록스는 이게 내 인생의 서막이라며 이 섬을 기점으로 해군을 섬멸하고 성지를 함락시키고 나면 내가 세계의 왕이 될 거로 영원히 유지되는 권력 같은 건 이 세상에 없기에 하랄드에게 너랑 내가 손을 잡으면 무적이라며 함께 세계를 가지고 가자 말합니다. 하지만 하랄드는 4년 동안 계속 거절하여 결국 록스는 쟁쟁한 인물들과 록스 해적단을 결성해 세상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이렇게 세계를 목표로 한 록스 해적단 선장 록스는 내가 입수하고 싶은 악마의 열매는 2개로 그중 하나는 아마도 엘바프에 있다며 그 열매는 하랄드가 먹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말하는데 이에 해적 캡틴 존은 악마의 열매와 함께 갈레이라도 발견하는 거냐 하고 해적 샬롯 링링은 내 정보망으로 찾아봤지만 얼어붙은 거인군단 같은 건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하죠. 또한 뉴게이트, 슈트로이젠, 바벨, 카이도 등은 록스의 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데 록스가 말하길 엘바프는 성지 함락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 곳으로 믿지 못하겠다는 놈들은 당장 여기서 꺼지고 운명의 날에 내 뒤를 따라올지는 너희들의 자유라며 다만 각오를 굳혔다면 조금만 나한테 협조하라며 세계의 정점을 보여준다 말하죠. 즉 록스의 계획은 성지를 함락시킨 후 자신이 세계의 왕이 되는 거로 이는 록스의 의지를 이은 티치의 계획으로도 생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